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전국 공보의들의 대형 병원 파견 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파견된 공보의는 모두 34명으로 파견 시작 기간에 따라 늦으면 이달 말까지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중 강원도 공보의 83명이 전역을 하게 되면서 농어촌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진료 중단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원권 MBC를 비롯한 강원도 5개 언론사가 최근 공동으로 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2차 여론조사의 경우 1차보다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현역 의원 쪽으로 표심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시민들에게 총선 투표에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물었더니 지난달 말 1차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보이던 것과는 달리 2차에서는 현역인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를 5차 범위 바뀐 13.1%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 모름이나 무응답 등의 답변이 13.6%에서 10.8%로 줄며 표심이 현역 의원 후보 쪽으로 더 몰렸습니다. 다른 선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동층이 줄어들며 현역 후보 쪽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 조사 때 접전 양상이던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은 2차 조사에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를 5차 범위 바뀐 9.3%포인트로 앞섰고 원주, 을 역시 2차에서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후보가 국민의힘 김한섭 후보를 11.9%포인트 차로 앞서 부동층 표심이 어느 정도 이동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기타 후보군이 여론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상대 후보의 지지도가 1차 때보다 줄며 2차 조사에서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은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와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가 1차 9.5%포인트에서 2차 20.4%포인트로 벌어졌고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역시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후보와 현역인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의 격차는 18.5%포인트에서 24.2%포인트로 커졌습니다. 원주 갑,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를 제외한 6개의 선거구에서 현역 후보로 표심이 더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 겁니다. 남성과 여성을 보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제외한 7개 선거구에서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에, 여성은 국민의힘 후보 쪽에 상대적으로 표심이 몰렸습니다. 연령별로 지지층을 분석해보니 더불어민주당은 40대에 가장 많이 몰렸고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표를 몰아줬습니다. 7개 선거구에서 60대의 60% 이상, 70대의 70% 이상 국민의힘 후보가 표심을 받았습니다. 50대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과 동해 태백 삼척 정선 2곳만 국민의힘 후보를, 나머지 6개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18세 이상의 20대는 6개 선거구, 30대는 5개 선거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을 더 밀어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강원 3사를 비롯한 도내 5개 언론사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1차 조사는 지난달 22일에서 사흘 동안, 2차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조사했습니다. 100%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 선거구 김중남 후보가 어제 시민단체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된 권성동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강릉시 시의원 출마자 이모 씨의 대리인으로부터 공천원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권 후보의 사퇴와 공수처의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후보 측은 보도 자료를 내고 김 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뉴탐사를 이미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황에서 김 후보가 이를 이용해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18개 시군 193곳에서 진행되며 유권자는 신분증을 갖고 전국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자가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하거나 투표 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이 선거 열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당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교사와 공무원들인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본권 보장하라.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이 전국에서 일제히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현재 참정권 이외 일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했다고 말합니다. 정당 가입은 물론 후원금도 낼 수 없고 후보의 선거 공약에 대한 의견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등 때문입니다. 정당 가입, 정당 후원, 근무 시간 외에 정치활동 등 모든 것들이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SNS에 정치 기사를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눌렀다 징계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SNS에 좋아요, 하트 이런 거 누르는 것도 불법이 되고 금지가 되고 있고요. 정당 가입 가능 나이는 현재 만 16살. 정치 못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OECD 38개 국가 중 교사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교사가 이제 사회 현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좀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무원, 특히 교사의 경우 말 한마디에 학생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여전히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찬반을 떠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공론장에 올릴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우리는 국경일인 3.1절에 맞춰 만세운동을 기념하지만 정작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1919년 4월에 만세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5.1장이 만세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매달 4일과 9일로 끝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열리는 양양 5.1장. 105년 전 1919년 4월 4일 5.1장 날에도 많은 인파가 장터에 몰렸습니다. 105년 전인 1919년 4월 4일, 당시에도 5.1장을 맞아 인파가 붐볐던 이곳 양양 장터에서는 역사의 길이 남을 양양 만세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3.1절에만 각종 기념행사로 시끌벅적하고 정작 4월 4일 만세운동이 열렸던 날은 조용합니다.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6일간 있었습니다. 3.1절 행사는 3월 1일 날 하고 정작 양양의 4.4 운동은 잊혀지는 것 같아서 저희 스스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릉에서도 당시 27장이 들어섰던 성내동 광장에서 1919년 4월 2일 만세운동이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릉의료원 앞에 강릉 만세운동 기념비는 표기된 내용도 설치 위치도 잘못돼 있어 MBC 강원 영동은 이를 보도했고 강릉시는 성내동 광장 인근에 새 기념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이제 여기 택시부 광장 쪽이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서 저희가 위치를 이전을 기념비 설치를 이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3.1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벌이다 체포된 날도 당시 아우네 장터에 5.1장이 열리던 4월 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 역시 기념행사인 봉화제를 3월 1일 하루 전날인 매년 2월 29일 개최하고 있고
정작 4월 1일엔 아무런 기념행사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3월 1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날짜를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로 옮겨서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사실은 약간의 역사 왜곡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게 분명하긴 하죠. 도내에서는 홍천군과 횡성군이 실제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4월 1일에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3월 1일에만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지역에 살아있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이어가기 위해 이를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해 농골담길은 아름다운 벽화와 풍광으로 관광객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아 낡고 노후한 공가들이 골칫거립니다. 동해시가 대책을 찾고 있지만 개인 사유지가 많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동해 묵호 등대로 오르는 골목길마다 알록달록 벽화로 물들인 곳들이 반겨줍니다. 옛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고 동해의 절경도 조망할 수 있어 동해 지역의 최고 관광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걷다 보면 사람의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아 방치된 집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벽과 문은 부서져 있고 지붕도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듯합니다. 일부 주택에는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아름답고 친숙한 벽화와 동해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동해시 묵호동 농골담길 안에 공가 20여 채가 방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동해 농골담길 곳곳에 이처럼 공가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어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레트로 관광이 인기를 끌며 마을이 활력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된 공가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불 날 때요. 원래는 빈지들이 있으니까 불 칠 때 이 겁나더라고요. 예, 사람 없으니까 이거 송사하는 사람 없어요. 집에 가면 쓰레기 벙벙이요. 동해시가 공가를 사들여 리모델링하거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마을 경관 가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개동은 철거를 해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화단을 조성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요. 또 두개동은 지금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지만 주인을 찾기 힘든 개인 공가의 경우 동해시가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처분하기가 힘들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7분쯤 강릉시 노암동의 한 주택에서 8살 남자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아동과 동거 중인 지인이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동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아동은 발견 당시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강릉시는 2년여 전부터 이 가정을 관심 대상으로 분류해 점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군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시군과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피해 보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작년 11월 첫 회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대책회의를 연 강원도는 한 달 최대 6만 원인 보상금 액수를 늘리고 보상 범위도 확대하는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소음 피해지 13개 시군 중 특히 횡성과 원주, 강릉 3개 시군을 심각 지역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농협강원본부가 오는 12일까지 강원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과와 참외, 대파 등 3개 주요 품목을 전국 동일 가격으로 할인 판매합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사과 1.5kg에 14,900원, 참외 1.2kg 13,500원, 대파 한 단 1,980원에 판매합니다. 할인 행사는 사과는 오는 7일까지, 참외와 대파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